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3월 12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래소도 그렇고 특히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강했고요. 빠진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체감지수가 그렇게 좋다는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전광판 보시듯이 대형주 위주로 또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소외주 위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점차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거래소는요 플러스 0.83% 올라서 268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1.57% 올라서 88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대금 보면요. 거래대금은 아직 그렇게 강세장 그런 그 규모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 그 거래대금이 9조 4천억이거든요. 어제도 8조 8천억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아직까지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강세장 기준한다 그러면 한 15조 규모는 돼야 되는데 거래수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강세장 그런 그 규모는 아니다. 지수는 그런 대로 좋지만요. 거래 대금, 시장의 활기, 에너지 이런 것들은 아직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11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최근 이렇게 한 달간 보면 10조 이하로 이렇게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한 그런 시장이다. 아무래도 코스닥 쪽은 개인들 거래가 조금 많죠. 중소형주들, 또 기술주, 성장주, 또 테마별 이런 주식들이 많이 그 거래가 되는데요. 개인들이 오히려 최근 시장은 매매하기가 훨씬 더 좋았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면은요. 요게 이제 일봉인데요. 이런 특징이 있죠. 요 앞에 고점, 그 금년 초 요 고점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요. 요 고점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제 요 세 번째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상세 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원래 예전에 상세 번이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고점을 결국은 넘길 것 같다. 여러 가지 시장 그 힘을 봤을 때요. 그렇지만 오늘이 이제 2,681포인트입니다. 이게 종가로 따지면요. 최고가입니다.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2월 23일 날 2,694포인트를 찍었는데 요거는 장중에 그 포인트 찍고 다시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종가로는 오늘이 신고가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 생명선이자 심리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게 되면 그런대로 매매를 할 만한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주춤하기는 해도 고점을 뚫지는 못하더라도 요 21선 이하로는 흘러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꽤 단단한 그런 시장이다. 다만 거래 대금 규모만 활기만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분봉 보면은 오늘 하루 그 거래 매매 추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좀 의미가 있어요. 아침 시세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그러니까 매수자 그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침에 사신 분들은 아마 종가의 상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오르고 끝나는 장이다. 시장이 되려고 그러면 어쨌든 아침 시세보다는 종가가 올려붙는 그림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일봉으로 따졌을 때 양봉이 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틀 전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틀 동안 아침 시세 대비 종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별로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는데 오늘 그런 패턴을 살짝 이렇게 벗어났다.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일봉 같이 보면요. 이렇게 보면 거래소하고 비슷하죠. 코스닥도 앞에 고점을 살짝 이렇게 벗긴 느낌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대단히 모양이 좋았는데요. 일봉으로 봐도 아니 주봉으로 봐도요. 분봉으로 봐도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아침 시작인데요. 어떻습니까? 아침 시작보다 훨씬 이렇게 올리면서 끝났습니다. 거래소보다 훨씬 더 경사가 더 급하고, 또 하나 특징은요. 거래소는 한 이틀간 이렇게 종가가 아침 대비했을 때 밀렸었는데, 코스닥은 지금 연 3일째 아침 시세 대비 종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으면서 끝났습니다. 최근 시장이요. 시장을 끌었던 주도주들이 대형주죠. 저 PBR주, 그 다음에 반도체, HBM 관련주, SK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었다고 그러면요. 최근 한 3, 4일 동안은 그런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코스닥 그 테마주들, 예를 들어서 조선주, 방산주, 뭐 전고체주, 엔터주, 오늘은 배터리 관련주들까지 이렇게 순환하면서 힘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인들만 시장을 한 11조가량 매수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올랐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그 한 10조 넘게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그 돈들이 지금 코스닥 이 테마주별로 순환하면서 힘이 이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조금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특색이 있어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래소 3,900억 매도 우위했고요. 개인들도 거래소 1,700억 매도 우위를 했는데, 요거를 기관들이 5천억 매수 우위해 줬습니다. 기관들이 모처럼 이렇게 매수에 나서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그런 대로 이렇게 모양이 좋았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양쪽에서 팔고 기관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는 경우는, 이런 패턴은 아주 몇 달 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그런 대로 수급에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급, 매매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최근 장 시장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금년 들어서 계속 이렇게 매수 우위만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1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한 최근 5일간 이렇게 놓고 보면 하루만 빼고 이렇게 매도 우위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한 3,900억 매도 우위죠. 1,000억, 3,200억, 3,700억, 근 한 1조가량 최근 며칠간 이렇게 팔았는데요. 반면에 개인들은요, 그동안에 많이 팔다가 10조 넘게 이렇게 팔았다가 최근 한 5일간은 개인들이 오히려 좀 사고 있습니다. 물론 파는 날도 있지만요. 그래서 최근 매매 패턴은 좀 바뀌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형주 쪽은 좀 주춤하면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테마주, 중소형주,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특징이라고 그러면요. 오늘 기관들이 한 5천억 매수 우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 전에 보면 또 6,9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물량인데요. 기관들은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우위 그런 그 매매 패턴을 보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대량으로 매수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하방으로 굉장히 좀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렇게 보면요. 고객 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이죠. 52조 5천억입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 한 1조 5천 좀 빠져나갔는데, 이렇게 추세로 보시면 더 눈에 더 들어올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돈이 늘어나다가 요 며칠 이렇게 좀 주춤했죠. 그래서 전체 추세로 보면 개인들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신용융자, 개인들이 이제 가수요죠.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건데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18조 8천억인데요. 절대 금액이 굉장히 높은 수치다. 굉장히 강세장일 때 수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미수금 잔고는 9,600억인데 줄지 않고 이렇게 미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잔고가. 단타들을 여전히 작년 연말에 이어서 금년 초까지 개인들이 단타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요 그래프가 잘못 나왔는데요. 100조 8억 108조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 쪽으로 돈들은 여전히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추세다.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쪽 그 주식형 수익증권 이쪽 그 수급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다우를 보면요. 그래프로 보시면 더 아마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이게 급등을 하다가 최근 한 그 보름 정도는 좀 주춤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1선에 살짝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시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나스닥 그림 보시면 이렇습니다. 21선 위에서 음봉은 조금씩 나고 있지만 전체 이렇게 추세로 보면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 상승 추세가 아주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승 추세가 변함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주 상승세가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동안에 가장 강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1선 위에서 이것도 굉장히 단단한 상승세가 아주 탄탄한 그런 모습입니다. 니케이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찌 보면 미국 시장보다 더 강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니케이가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21선이죠. 21선 살짝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일본 시장은 그렇게 모양이 좋은 건 아닌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도 그만큼 또 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만 시장 이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약간 주춤한 반면에 대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0.9% 올랐어요. 반도체 영향이 크죠. 독일 마이너스 0.38, 프랑스 마이너스 0.1. 그래프 자체는 상승 추세가 단단하다 이렇게 보이시죠. 상해 오늘 마이너스 0.4. 바닥에서 이렇게 힘있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2.76. 그러죠. 상해 지수하고 비슷하게 바닥에서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ELS 상품하고 같이 많이 연계되어 있는 홍콩 H 지수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상황이 많이 좀 좋아졌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심천 여기는 이제 우리 코스닥하고 비슷하죠. 여전히 이렇게 중국 시장이 모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으로 보면요,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 급등을 했다가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대만, 유럽 또 중국 시장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세가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눈길을 끌었던 주식은요, 삼성 SDI입니다. 이렇게 45만 원짜리 주식이요, 오늘 11%가 올라줬습니다. 대단한 거죠. 시총으로 따져도 31조짜리니까 특히나 이제 오늘 기관들이 15만 주, 최근에 한 50만 주가량 이렇게 매수 우회하면서 삼성 SDI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만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벗어난다 하는 느낌은 들지만 아직 거래는 좀 수반이 좀 덜 돼 있죠. 또 그 배터리 소재주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5% 정도 올라줬으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권이다 하는 느낌은 드는데 거래가 아직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닥권이다 하는 느낌은 좀 들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기를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밑에 좀 거래량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거래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조금 믿음이 가지만 거래가 수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직은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전고체라는 것도 2027년이 가야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고체 관련 재료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삼성 SDI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 준 거는 뭐 실적으로는 이상이 없죠. 거기다가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강한 반등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중에는 SDI가 제일 낫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그 뉴스 보니까 아마 보셨겠지만 BYD 중국 그 전기차 업체죠. BYD 전기차 그 한 대 값이요. 판매가가 128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얼른 생각해 봐도 테슬라가 한 4, 5천만 원이라고 봤을 때 테슬라 이것도 굉장히 지금 금년 이번 달만 따졌을 때 한 달 동안 한 3차례 다운을 시켰다고 그래요. 테슬라하고 비교했을 때 한 서너 배 더 싸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전기차 업체 전체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한다.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거의 한 반토막이 난 이유가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특히나 이제 유럽, 독일 얘기도 엊그저께 이제 화재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제 다시 공장은 재개했다고 그렇게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어쨌든 배터리 관련해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없다. BYD 판매가 이렇게 다운시키면서 어찌 보면 덤핑이라고 봐야 되겠죠. 테슬라 같은 데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이렇게 반등해 주는 가장 큰 원인은 리튬가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주들 리튬 가격하고 이렇게 연동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판매가가. 그러니까 리튬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오늘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배터리 소재든 셀이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돼야 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매수할 시점은 어쨌든 거래량을 보고서 거래가 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그 패턴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으로 봤을 때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이제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요.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재미가 없었는데요.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요. 전공이 7,000명이 지금 그 병원을 이탈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행정 처분을 이행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 상황을 보면 갈등이 점점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러면서 지금 원격 진료 이 관련 종목들이 다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지금 이제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이렇게 양보를 못할 입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의사들이 양보할 것 같지도 않고요. 결론은 이제 조금 이 갈등 관계가 거의 파국 직전까지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좀 해결점이 나오지 않겠나.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양보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앞으로 호재, 악재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당히 변화가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인성정보 같은 경우 한 14% 올라줬거든요.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했는데 이럴 때는 좀 줬다가요. 다시 또 이렇게 급락을 하면 그때 또 잡았다가 그래서 이런 그 변동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단타하기 좋다 이런 얘기죠. 이런 국면이 제가 보기에는 선거 직전까지 계속해서 좀 반복되지 않겠나. 협상 단계까지. 그래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격 진료 이쪽 종목들 매매하셔도 될 것 같다. 저는 이제 인성정보,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다 비슷합니다. 흐름이. 그래서 길게 가지고 갈 건 아닌 것 같죠.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의사들 파업이 해결이 나겠죠. 그래서 길게 갈 종목은 아니고 그때그때 호재 악재에 따라서 단타를 하셔도 되는 종목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사는 데는 그렇게 별로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올랐기 때문에 내일 정도 또 올라준다고 그러면 줬다가요. 또 이렇게 팔아가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원격 진료하고도 그 유사한 그런 테마죠. AI 의료 관련해서 루닛, 뷰너, JLK 아마 많이 들어보신 그런 종목이고 아마 매매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뷰너가 한 9.9%, 루닛이 2.2%, JLK가 1.2% 정도 이렇게 붙었습니다. 근데 이쪽 AI 의료 이쪽은 언젠가는
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딱 지금 거의 한 세 토막 났습니다. JLK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이제 뇌질환 관련인데 물론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건데 중요한 건 아직 이제 실적으로는 아직 흑자가 안 나 있지만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매년 2배씩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그 젠슨 황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생명공학 기술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그런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덧붙여서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기가 다시 이제 전공을 한다 그러면 AI가 아닌 생물학을 전공할 것이다. 그만큼 생물학 쪽이 앞으로 굉장히 그 기대감이 크다. 이제 그런 얘기죠. 특히나 AI를 활용한 유전공학이라든가 생명공학 이런 쪽에 그렇게 그 기대감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장 산업이다 그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 규모 같은 게 2030년까지 따지면 한 300조가 넘는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AI 못지않게 요 의료용 AI만 따졌을 때도 이쪽 시장이 굉장히 그 성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JLK 같은 경우는 한 1.2% 올라줬는데요. 워낙에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급등했던 주식인데 거의 원위치했어요. 고점 대비했을 때 한 3배 정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뷰노, 루닛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쌀 때,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이제 그게 비만 치료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주가가 테슬라보다 시총이 더 높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노보노디스크 때문에 해외 그 자금이 들어오면서 덴마크 환율까지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 정도 규모라고 그럽니다. 테슬라보다 더 큰 기업이니까요. 덴마크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안팎일 걸로 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에 이제 소 들어간 기업이죠. 그래서 그만큼 의료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루닛, 뷰노, JLK도 한때는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요. 최근에 다시 다 원위치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들어가 볼 만하다. 매출액만 따졌을 때는 매년 한 2배씩 성장하고 있다. 실적만 지금 아직은 적자인데 실적 면에서도 이제 내년 정도면 좀 기대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원격 진료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에 도전 비전들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마음고생 좀 했죠. 근데 오늘 이제 한 2.4%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좀 반등다운 반등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이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좀 이익 실현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그 물량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들은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고요. 신용도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 조금 털고 나가는 아마 이익 실현하고 나가는 그런 물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급등한 것에 한 절반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살짝 양봉을 내면서 하락이 좀 저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항상 도전 비전을 이렇게 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전 한 13만 원대, 여기는 지금 11만 원인데 요 앞에 한 1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가격대가 한 3배 빠져 있는 가격대입니다. 지금 올라서 4만 2천 원이어도 요 가격대도 한 3배 빠진 가격인데요.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금년 실적은 이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사업 쪽에서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 요 매물대에 지금 부딪혀서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벗어난다고 그러면 그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5만 원 요때가 이제 고비 같아요. 요 가격대만 좀 이렇게 올려준다고 그러면 좀 크게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 앞에 높게 사서 이렇게 물리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밑에서 조금 물타기를 좀 해줘도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전비주얼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AI 관련해서도 언급이 자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고점 대비했을 때 근 20% 넘게 이렇게 단숨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수급도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서는 팔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 중에 KH바텍이 있습니다. 시총이 이제 한 3,700억이니까요. 소형주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수급에서 한 3일 전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한 15만 주씩 30만 주를 이렇게 사면서 조금 눈에 띄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한 15% 정도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주 모양이 좋다. 이렇게 밑에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양봉이 이렇게 나란하게 한 서너 개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런 거는 매집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이렇게 횡보를 근 한 6개월간 했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데 요 매물 집중대 여기를 지금 이렇게 힘있게 뚫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어쨌든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대량으로 되면서 양봉이 이렇게 나는 것은 특히나 바닥권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는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KH바텍은 실적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 핸드폰 케이스 이게 이제 알루미늄에서 티타늄으로 바뀌는데 그와 관련해서 KH바텍이 가장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주가에 조금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요. 그거보다는 이 수급으로 봤을 때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좋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중에 조금 추첨하면 들어가도 가격 부담이 없는 그런 주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도 제가 이것도 이제 시총이 한 2천억이니까 소형주죠. 수급에서는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몇만 주씩 이렇게 사주는 거가 좀 눈에 띕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래프를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일봉이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나면서 좀 매집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근데 오늘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닥에서 따지면요. 11,000원에서부터 15,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근 한 30% 올랐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바닥에서 따지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좀 받고 가야 된다 싶은데 아마 오늘 조정 받은 게 상당히 야무지게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또 빠진다고 그러면 사놓으시면 요 종목도 한 번은 좀 이렇게 급등하는 국면을 보여줄 만한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 1년 전에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려서 한 3배 정도 수익을 봤거든요. 이 종목의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3년 적자이다가 이제 흑자 전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깊숙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요. 다시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밀리면 조금 들어가서 물론 많은 그 물량을 사면 좀 부담스럽죠.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 200만 원 정도 이런 종목은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아이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여성 가슴 보형물, 그 다음에 인공뼈, 또 민트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피부 잡아당겨주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여기 대주주가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적자를 지금 3년 봤는데 앞으로 계속 본다고 그러면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겠죠. 그런다고 그러면 M&A도 있을 수 있는 아주 아이템이 좋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빠질 때 좀 들어가서 사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쪽은 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던 종목들이 대체로 다들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좀 반등해주는 맛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품주 중에 화신이라든가 화신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쉬어서 반등은 못하고 있는데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맛은 있죠.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부품주 대표 종목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요 매물에 커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순서가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안 올랐다고 그래서 팔기보다는 조금 더 좀 기다려 보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부품주 중에서 제가 이제 에코플라스틱이라고 그래서 범퍼 관련 주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아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이 범퍼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 에코플라스틱이 최근에 환경 관련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이 최근 3년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부품주 중에서는 그런대로 또 그래프가 제일 나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좀 이렇게 바닥을 좀 높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거래가 이렇게 대폭 늘어나면서 살짝 이렇게 좀 그림이 이렇게 좀 불쑥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좀 매집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한번 사놓고 기다려볼 만하다. 특히나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아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에코플라스틱도 소형주 중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자동차 부품주 방금 소개해드린 성우하이텍이나 화신 같은 경우도 그래프로 봤을 때 이제는 좀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급등 국면을 좀 보여줄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안 팔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오늘은 소형주들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은 여전히요 HBM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저PBR주들 이런 것들이 주도주들입니다. 최근에 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 좀 조정받을 때 장중에 저점에서 이렇게 사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또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은요 그래프 이렇게 보면 추세가 여전히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중에 이렇게 많이 빠지면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고요. 소형주 많이 빠진 것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지금 시장이 순환매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다가 계좌에 현금이 있는 것을 지금 많이 소외되어 있는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강하게 좀 들어오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좀 기다리면 자기 차례도 오기 때문에 안 오른다고 그래서 지금 팔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쫓아갈 필요는 없다.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